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직관과 연역. 데카르트는 지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직관과 연역으로 보며 다른 방법들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위험한 방법으로 봅니다. 직관은 우리의 정신 속에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명료성을 지닌 지적 활동이나 통찰력이고, 연역은 확실하게 알려진 사실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모든 추론들인데, 우리는 직관을 통해 단순한 진리를 파악하고 연역을 통해 직관으로 얻은 진리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로부터 철학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가는 것은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의 확실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한 의심, 회의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감각적 지식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수학적 지식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를 계산할 때마다 악명이 우리를 기만하여 오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의심에는 의심의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그의 철학의 제1원리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생각하는 나, 사유의 주체로서의 나이며 육체적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고 확실한 이유는 명석판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석하는 대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정신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판명하는 다른 대상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로 철학하기라는 책에서는 명석판명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고 명료한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한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명석판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참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념. 데카르트는 사고들 중 일부를 관념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사고는 의지, 지성, 상상력, 감각 능력의 모든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에 대응하는 정신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에는 감각을 통해 밖으로 들어온 경험적 관념인 외래관념, 용, 인어와 같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자작관념, 태어나면서 갖는 관념인 본유관념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념은 대표적인 본유관념인데요. 확실한 존재인 우리의 정신 속에는 신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데카르트는 무에서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원인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은 신에 대한 관념의 원인으로서 신에 대한 관념을 나의 정신 속에 부여한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신은 완전한 존재이고 거짓과 기만은 어떤 결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신은 우리가 거짓 사물을 참이라고 생각하도록 기만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고하는 나,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의 근거를 설명한 데카르트는 나의 육체와 그 밖의 사물들에 대한 존재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우리가 사물들의 움직임이나 육체의 활동 등에 대해 명석 판명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체. 데카르트는 실체를 오직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실존하는 사물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데카르트가 실체로 제시하는 것은 신, 정신, 물체입니다. 이 중에서 신은 절대적 실체이며 정신과 물체는 신에 의존하는 상대적 실체입니다. 실체는 그 속성에 의해 인식되는데, 우리는 사고와 연장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속성을 명석판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신과 물체라는 독립된 실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지닌 본질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속성인 연장성은 공간적 지속성이나 공간적 크기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체는 물리적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운동하고,
물체의 세계는 물리적 법칙에 구애받기 때문에 이 점에서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적 자연관이 아닌 기계론적 자연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인 사고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지, 지성, 상상력, 감각 능력의 모든 작용을 포함하는 의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는 서로 독립된 실체이지만 뇌 속의 기관인 손과 선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정신과 물체, 즉 육체를 갖추고 있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모든 행위나 동작 등은 오직 기계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볼 때 정신은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 활동뿐만 아니라 감각적 활동과 쾌락 및 고통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갖추지 못한 동물을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기계적 존재라고 보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컨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학문 방법, 귀납법. 베이컨은 과거의 학문 방법에 대해 비판합니다. 경험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제로부터 시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법과 경험과 관련 없는 추상적 관념만을 가지고 사고하는 학문 방법 등을 잘못된 방법으로 제시하며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학문의 방법인 귀납법을 강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표현은 베이컨의 유명한 말인데요. 이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식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베이컨은 그의 저서 뉴 아틀란티스에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상사회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자연 법칙의 발견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쌓고 이 지식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학문의 자세. 베이컨은 학문의 자세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째 유형은 개미처럼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사용하는 유형이고, 둘째 유형은 거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 유형,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만으로 추상적 이론을 전개하는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셋째 유형은 꿀벌의 유형으로 개미와 거미 사이에 중간의 길을 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료들을 모아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변형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유형입니다. 베이컨은 바람직한 학문의 자세로 꿀벌의 자세를 제시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한 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상론과 귀납법. 베이컨은 경험적 방법의 제시로 근대 철학에 크게 공헌하였는데요. 그가 제시한 경험적 방법은 소극적 방법인 우상론과 적극적 방법인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론은 새롭고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마음속 편견이 바로 우상입니다. 베이컨은 우상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편견,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경험이나 자란 환경에 따른 편견, 시장의 우상은 주로 유언비어나 실제하지 않는 말을 믿어서 생기는 편견으로 언어적 오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극장의 우상은 전통이나 권위에 따른 지식이나 학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기는 편견입니다. 우상론이 마음속의 편견을 제거하는 소극적 방법이라면 귀납적 방법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적극적 방법인데요. 베이컨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원리를 알아내야 하는데 연역적 방법으로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역적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전제로 하여 지식들을 정리하거나 체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이컨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귀납적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이 귀납적 방법은 특수한 경우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인데, 귀납의 절차를 간단히 보자면 어떤 현상 X에 대해 탐구하고자 할 때 먼저 존재표를 만듭니다. 존재표는
X가 발생할 때 함께 나타나는 성질 A, B, C, D의 목록입니다. 다음으로 부재표를 만듭니다. 부재표는 X가 발생할 때 나타나지 않는 성질 E, F, G, H의 목록입니다. 세 번째로 정도표를 만듭니다. 정도표는 X가 강하게 발생할 때 강하게 나타나고 X가 약하게 발생할 때 약하게 나타나는 성질 J, K, L, M의 목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이컨은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성으로 정리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함을 주장하며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베이컨의 사상은 귀납적 방법의 강조를 통해 근대 과학의 발전을 촉발하였습니다.